안녕하세요. NSAT를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준상이고요. 사무능력 검사, 저랑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단 하시는 영역은요, 수리능력, 뭐 자료해석, 그 다음에 사무지각능력, 도형치환능력, 공간능력, 추리능력 뭐 이 정도의 수리와 추리에 관련된 부분을 저랑 같이 하실 텐데요. 보시면 아시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응시 시간과 총 문항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대단하죠? 50분에 250문항을 풀래요. 뭐 많이 주는 데도 있긴 한데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일단은 50분에 250문항을 풀라네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풀어가야 될 텐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맞아야 합격선에 가깝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다 맞을 수 있을까? 시간 내에 다 풀 수는 있을까? 고민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일단은 팁 위주로 많이 빨리 푸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꼭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팁이 있구나, 이런 팁이 있구나. 그건 중간중간에 자꾸 나오니까요. 많이 놓치지 마시고 돌려보시려더라도 팁을 꼭 갖고 문제에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저랑 같이 일단 수리 능력 검사부터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그래서 뭐 2014년도에 주르륵 나와 있던 기출문제 대부분 이제 적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들이 되게 단순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빨리 풀 수 있는가? 어떤 팁이 있는가?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요, 수리능력 검사 15쪽 페이지를 먼저 해볼게요. 다음 식을 바르게 계산하는 것을 고르면 그랬어요. 1번으로요. 81 빼기 64. 이거 뭐 바보 아닌 이상 다 알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요. 금방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요. 끝자리 계산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끝자리 계산 금방 나온다. 7이다. 그러면 원칙은요. 1, 2, 3, 4, 5번 중에 7 끝나는 건 3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뭐 17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근데 요게 막 제가 이건 자릿수를 말하는 거고요. 네 자리에서 뭐 세 자리를 빼라 그랬어요. 네 자리 세 자리를 빼라 그랬으면 맨 마지막 수에서 맨 마지막 수만 빼봤을 때 혹시나 1의 자릿수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끝자리 계산법에 대한 문제고요. 1번 같은 거는 뭐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 자리, 뭐 네 자리, 다섯 자리 이런 거 빼기 나오면 일단 끝자리 한번 보시고 답안지를 보시고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끝자리만 딱 계산하시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그런 꾀를 부리는 걸 막기 위해서요. 끝자리는 다 같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르다 그러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2번도 잠깐 볼게요. 2.94 곱하기 3.1이에요. 이거 계산 다 할 줄 알아요. 당연히 다 할 줄 알아요. 2, 4, 8, 2, 9, 18, 2, 2는 4, 5, 3, 4, 12, 1, 3, 9, 27, 28, 2, 3, 2, 6, 8 찍 해서 9, 4, 0, 8 9.408이래요. 답 4번. 그러면 이 과정을 하는 동안이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혹시 어림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림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뭐랑 비슷하죠? 거의 2.94 정도면 거의 뭐랑 비슷해요? 3이랑 비슷해요. 3. 그잖아요. 그러면 혹시 3.2에다 3을 한번 곱해볼까? 그러면 9.6이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2.94는 3보단 작아요.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9.6보단 좀 작은 값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요. 보기를 보시면요. 생각보다 빨리 답이 나오죠. 4번이라고요. 9.6보다는 조금 작아야 돼요. 9.188은 조금 많이 작은 거고요. 9.408이 여기에 합당한 정도의 작은 정도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이 약간 많이 익숙하신 분이라면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뭐 곱해봐야 기껏 해봐야 여기 첫째 자리까지 나올 것 같은데 뭐 혹은 넘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안에서 9.408과 9.642를 대충 어림 잡아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요. 그래서 2.94 같은 이렇게 소수점 끝에 자리까지 좀 진지하게 갔다. 이 수는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계산을 하셔도 생각보다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라고 나와 있는 문제 같고요. 3번은요. 다음 식의 빈칸에 알맞은 연산기호를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이 연산기호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4 곱하기 17 네모 나와 있죠. 이렇게 13은 55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뭐 뻔히 알고 있지만 그 사칙 연산 뭐부터 하죠? 일단은 괄호 있으면 괄호부터 하죠. 소, 중, 대괄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부터 해요?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이런 순서대로 하죠. 곱하기나 나누기는 먼저 나온 것대로, 더하기나 빼기도 먼저 나온 것대로. 그리고 뭐 식 가운데 가로나 중가로 같은 거 없으면 일단은 맨 앞부터 기준으로 보고 천천히 이렇게 나가가면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는 먼저 계산한다. 이거 당연히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볼 것도 없어요. 4 곱하기 17은 일단 68인데 계산을 먼저 해야 되죠. 가로가 없으니까 곱하기는 최우선적인 거고. 그럼 68에서 몇을 빼야 13을 빼야 55가 나오잖아요. 그냥 보자마자 나오는 값이긴 해요. 그죠?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두 칸이 네모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 더하기 빼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곱하기 나누기가 들어간다면 여기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구나. 이거 더한 다음에 곱하면 큰일 나죠. 네. 순서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서 어느 게 먼저 나오고 어느 게 그 다음 계산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면 이 문제 뭐 특별하게 실수하신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쉬운 문제죠. 네. 특별히 팁은 네, 순서 잘 지켜서 빨리 푸세요 밖에 없네요. 다음 거 볼게요. 4번이요. 경수에게 주사위 하나를 3번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 1이 나왔대요. 그러면 첫 번째 1회 이미 1이 나왔어요. 1회 1이 나왔으니까 얘는 확률적인 계산으로 볼 때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내비둬요. 나왔대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관 있는 거는 2회와 3회 때예요. 2회와 3회 때 둘 다 뭐가 나온대요? 둘 다 1이 나오게 해달래요. 그러면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6개 중에 1개의 경우고요. 여기서도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개 중에 1개고요. 이건 당연히 동시는 아니지만 사건이 계속 연관되어 일어났죠? 고배 법칙이죠? 곱하기. 그래서 전체적인 확률은요, 36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 뭐 함정이라고 할 만한 건요, 맨 앞에 것까지 1이라고 6분의 1이라고 계산해서 답일 뭐 5번 216분의 1처럼 적는 경우, 그 경우가 가장 그렇죠? 함정인 거죠. 근데 1은 이미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긴 저희가 볼 필요가 없어요. 2, 3회 때 나머지 두 번을 던졌을 때 모두 1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쪽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네. 5번 볼게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 아빠의 나이는 아이 나이의 4배래요. 그 다음에 18 후면 아버지 나이는 아이의 2배가 된다. 아버지 현재 나이를 구하세요. 가장 편한 게 아빠 나이를 X로 잡을 게 편할까요? 아이 나이가 편할까요? 요번에는 아이의 나이가 편하겠네요. 네. 아빠 나이는 아버지, 네. 아이를 X살이라고 놓고 아버지를 그러면 4배라니까 4X살이라고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앞으로 18년 후래요. 네. 18년 후면 여기다가 뭘 더하면 되죠? 이렇게 18 하면 되고요. X에다가도 18 더하면 되겠죠? 이럴 때 아버지의 나이는 아이 나이의 2배가 된대요. 2배. 그럼 뭐 식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2배 하면 그때 아빠 나이 된대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식 풀어주면 되죠. 뭐 4x 더하기 18은 2x 더하기 36 넘어가시면 2x는 18 x는 9 뭐 이렇게 나오겠죠. 팁도 없고 뭐 계산만 빨리 하시면 되는 문제기도 하고요. 잘 잡아 놓으시고 편하신 걸로 x로 잡고 아빠 나이를 4x라고 잡아놔야 계산하기가 좀 더 쉬우니까요. 아빠를 x로 잡았으면 아이가 4분의 1x가 되잖아요. 그럼 지저분해지잖아요. 분모 생기니까 그런 경우만 최소화해서 뭐 풀겠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아이의 나이가 9살이니까 아빠 나이는 36세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젊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는 농도 문제예요. 시간도 없는데 농도 그런 거 어떻게 풀고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 정확한 팁은요, 뒤쪽에 이제 농도 문제 확 나올 때요, 아주 그래도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루트는 뭐 팁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선 정석으로 일단 풀게요. 정석도 중요하니까요. 일단 농도라는 공식을 배워보죠. 농도는 뭐였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요. 농도는요, 소금 플러스 물분해, 여기에 소금이 올라가고요, 곱하기 100 이렇게 적히죠. 그 다음에 요거의 변형식 하나 기억하시나요? 소금의 양, 소금은 하고 푸는 식이죠. 그러면 100이 요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100분의 농도 일단 나올 거고요. 소금 플러스 물이 위로 곱해지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소금물 이렇게 적죠. 네. 굳이 어느 녀석이 더 잘 나와요? 그러면 요새는 트렌드가 이쪽입니다.
소금 쪽이 훨씬 잘 나와요. 그래서 농도식보다는 소금식이 원칙이고요. 네. 문제 풀 때. 왜 그러냐면 어떤 비커에 어떤 뭐 물이 들어있건 뭐 더해서 빼서 뭐 이렇게 됐다. 결론은요. 여기에 들어갔던 내가 막 넣었던 맨 처음에 소금의 양. 네. 여기에 소금의 양. 여기에 소금의 양. 결론적인 거죠. 소금 넣고 섞었더니 얼마의 소금이었느냐. 그러면 물은 그람수도 다르고 농도도 달라지지만 확실히 변하지 않는 건 소금의 양이에요. 그러면 소금의 양과 소금의 양을 더했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도 똑같을 거다. 이 공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쪽에 있는 소금은 이쪽에 있는 소금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돼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의 풀이는 소금식으로 간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근데 뭐 농도식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똑같은 식인데 변화만 이렇게 좀 주어진 거니까 하나를 외워주면 뭐 당연히 하나 알 거고요. 뭐 두 개 다 외우시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뒤쪽에 알려드릴 팁에서는요. 굉장히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계산만 하면 거의 다 나오게 된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정석으로요. 자, 그러면 일단 6번 봐볼게요.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농도 6%짜리 소금물에 소금을 50g에 물을 얼마나 더 넣어야 농도 5%짜리가 됩니까? 그랬어요. 일단은 생각이나 해보죠. 6% 50g짜리래요. 6% 50g짜리에 물을 그냥 맹물인가 보죠. 네. 맹물을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결론으로 얘가 5% 소금짜리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일단은 몇이에요? 여기 50g이잖아요. 그 다음에 xg 들어갔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50 플러스 xg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은 계산을 아까 공식을 통해서 한번 주르륵 해보죠. 일단 6% 50g짜리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예요? 여기 소금의 양하고 맹물 쓱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하고 같겠죠? 그거 공식 갖고 잡을 거예요. 소금은 뭐였냐면요. 밑에가 100분의 였어요. 100분의 농도 6% 곱하기 일단은 50g이 들어있었어요. 여기에는요. 계산 빨리 해주면요. 소금이 3g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여기 소금이 3g 들어있어. 근데 물만 넣었단 말이에요. 물만 넣었으면 여기도 소금이 몇 g 들어있어야 돼? 3g 들어있어야 되죠. 더 이상 소금은 추가된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금의 양을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죠? 100분의 퍼센트가 5고요. 그 다음에 50 플러스 x 이렇게 나오겠네요. 소금 물의 양이니까요. 이거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있었던 소금의 양이랑 여기 있었던 소금의 양이 똑같을 테니까 당연히 3g이 나와야 된다. 이거겠죠.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나눠주고요. 20분의 1이고 21로 곱할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50 플러스 x가 3 곱하기 20이니까 60. 당연히 x는 1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물을 몇 그램 추가했다? 10g 추가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시간은 없는데 이걸 이렇게 풀고 있으려니 조금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정석풀이니까 꼭 아시긴 아셔야 돼요. 그래도 어떤 변형 문제가 나도 풀 수는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소금물이니까 한번 또 풀어보죠. 7번. 정석으로 풀 거예요. 팁은 나중에 뒤쪽에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좀 길어서 그래요. 소금물 300g. 소금물 300g에 물 200g을 더 넣었대요. 네. 200g을 넣었대요. 물만 넣었어요. 얘가 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몇 퍼센트인지 몰라. 그래서 X%. 근데 물 200g을 넣었어. 했더니 6%짜리 뭐가 나왔어요? 소금물. 예. 근데 이거 몇 g이죠? 원래 300g 있었대다가 200g 더 넣었잖아요. 그럼 몇 g이요? 500g. 500g짜리 6%. 그럼 여기서도 아까 그 공식을 쓰는 거죠. 여기에선 소금이 여기에 내가 맨 처음에 넣어서 X%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X%를 만들 때 넣었던 소금은 이쪽 소금의 양은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뭐 더 이상 소금이 추가된 건 없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당연하죠. 뭐 소금이 갑자기 추가되거나 빼지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 넣었던 소금의 양이 여기 넣었던 소금의 양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 넣었던 소금의 양 얼마죠? 일단 100분의 내가 모르는 X%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300. 이거랑 뭐랑 같아야 돼?
이쪽이요. 물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더 이상 추가된 건 없으니까요. 물만 변했어요, 여기는. 100분의 6에다가 물만 500g으로 변했죠, 이렇게. 그럼 계산해주면, 아유, 감사해요. 3x는, 아유, 감사해요. 몇이 나오죠? 6, 5, 30이 나오네. 그럼 x는 10. 그럼 맨 처음에 몇 %였다? 10%였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이해되시죠? 정석도 뭐 빨리 풀면 그렇게 느리진 않는데요. 네. 일단 정석은 알고 계셔야 돼요. 10%. 그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니에요?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자리는 두 개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거는 중복이 가능하다. 중복 가능하다 그러면 뭐 1, 2, 3, 1, 2, 3. 네.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네. 한 5초, 4초짜리 문제네요. 중복 가능? 5, 3, 3, 9.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죠.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자리 맞추는 것도 네, 한 번쯤 해보셨어야 금방 나올 거고요. 만약에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3 곱하기 2 나와서 6개 이렇게 나왔겠죠. 자릿수가 조금 더 늘어났다 그래도 뭐 두려워할 건 없죠. 순서대로 둥둥둥둥 넣어주면 되니까요. 숫자 4개로 중복 가능하게 4자리 만드세요. 그러면 4, 4, 4, 4인 거고 중복 가능하지 않게 중복은 가능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4자리 만드세요. 그러면 4, 3, 2, 1 곱하는 거고요. 네. 안 어렵습니다. 빨리 푸는 게 문제인 거죠. 9번 같은 경우도 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 A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릿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74 나온대요. 74.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두 자리 자연수 제곱 각각 제곱해서 74 나올까요? 대충 낑겨 맞춰도 되긴 하죠. 근데 보기도 빨리 보시고 3, 5, 4, 7, 3, 8, 5, 7, 7, 5 대충 5랑 4, 7 정도? 뭐 그냥 자꾸 하셔도 되긴 돼요. 그래야지 금방 나오니까. 당연히 49 더하기 25 해주면 올커니 74 나오는데 뭐 뒤에 조건이 하나 있죠. 1의 자릿수가 10의 자릿수보다는 크다. 그럼 1의 자릿수가 커야 되니까 1의 자리에다 7 주고 앞에 자리에다가 5를 주겠죠. 그래서 답은 뭐 57 나올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네,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죠. 이거는 절대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제곱수에 대한 어쨌든 빠른 계산. 그럼 적어도 제곱수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많이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더 빨리 풀 수 있는 길이기도 하겠죠. 일단은 한 자리 제곱수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1, 4, 9, 16, 25, 36, 그 다음에 49, 64, 81, 100 이렇게 나오죠. 한 자리 쭉 한 다음에 10의 제곱. 11의 제곱이 얼마죠? 12의 제곱, 144, 169. 한번 아시는지 모르는지 한번 더듬어만 보세요. 13의 제곱, 14의 제곱, 15의 제곱, 16의 제곱, 17의 제곱, 18의 제곱, 그 다음에 19의 제곱, 20의 제곱 이 정도요. 네. 그럼 혹시나도 확장이 조금 된다면 뭐 지금 자릿수 갖고 계산한 거니까 분명히 한 자리 갖고만 계산할 것 같긴 한데 그거 이외에 어떤 제곱수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면요. 조금 빨리 체크하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외울 필요는 뭐 특별하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외워주시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빨리 풀어야 되는 게 관건이니까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건 17제곱이야. 이건 16제곱이지?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 생각이고요. 10번이고요. 다음 식에서 x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AB 하고요. 1-100분의 48이래요. 참 8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숫자들이. 발음하기가 제일 애매합니다. 1 플러스 100분의 x 요렇게 그 다음에 b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x래요. 이거 쓰느라 오래 걸렸지 솔직히 계산하기는 엄청 쉽죠. 우리는 수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뭐라고 배우죠? 네, 서로 지어주는 걸 제일 좋아하죠. 곱하기 같은 거 많을 때. 당연히 A, B랑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득득득 봤는데 제일 더러워 보이는 게 뭐죠? 분모 100이잖아요. 그럼 동시에 뭘 곱해도 되죠? 100을 곱해도 되는데 여기다 100을 곱하면 얘 하나는 처리가 되는데요. 여기가 하나밖에 처리가 안 돼. 여기는 아직도 100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몇을 곱해야 되면 100을 2번 곱해야죠. 만을 곱하면 얘가 이렇게 변하죠. 100 빼기 48에 아니죠. 네. 1에다가 만을 곱했으니까 만 빼기 여기다 만을 곱했으니까 48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계산하면 5200이 나올 거고요.
이퀄 100 곱하고 100을 여기다 한번 따로따로 곱했어요. 결국은 몇을 곱한 거냐면 만을 곱한 거예요. 그럼 100 곱하면 여기는 100 플러스 x, 여기는 100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보기 좋은 꼴은 아니지만 2차 방정식이죠. 금방 해보면요. 만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x와 마이너스 플러스 100x니까 조금 상쇄돼서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싹 다 이항하죠. 네, 2x 제곱 플러스 100x 많이 넘어가서 빼지니까 빼기 4800 이퀄 제로. 2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50x 빼기 2400은 제로. 그죠? 어떻게 할까요? 뭐 곱하기 뭐로 나눠주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곱해서 마이너스 2400을 더해서 50이죠? 빨리 보면 뭐 8하고 3 보이나요? 네. 80하고 30이 나오겠네요. 더하기 쪽이 나와야 되니까 이쪽이 더하기고 이쪽이 빼기가 나와야 되겠네. 그래야지 x랑 곱해져서요. 마 30x와 풀 80x가 더해져서 50x 나오죠. 2차 방정식이 어려우시면 이 문제는 못 풀 겁니다.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0하고 30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x의 값을 구하셨는데 자연수래요. 네. 그래서 답이 자연스럽게 30 이렇게 나오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금방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깔끔하게 풀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정도의 팁 정도 그 정도의 풀이 방법이 나와 있는 문제죠.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 여기는 약간 문제풀이의 그 확장이 있는데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48이래요. 또 48이에요. 네. 세 자연수다. 세 자연수다 할 때 어떻게 놓죠? x, 그 다음 수 x 풀 1, 그 다음 수 x 풀 2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깔끔해지지는 않아요. 왜? 뭐 세 개 다 더하세요가 대부분 나오는데 세 개 다 더해버리면 3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긴 해. 그래서 여기가 조금 지저분해져서 우리가 이걸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가운데 걸 x로 잡고 양쪽 거를 하나씩 빼고 하나씩 더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요게 어디서 좋냐면요. 세 개의 합을 구하세요 하면 뭐 깔끔하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지워지면서 3x가 나와서 가운데 수가 한 번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뭐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해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제곱을 해줘도 돼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여기는 x제곱,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제곱의 합이 나와도 중간항인 지저분한 게 없어지기 때문에 3x제곱 플러스 2라는 조금 깔끔한 식이 나와요. 만약에 x 맨 처음 이걸로 잡았으면 여기는 중간항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여기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아이고 이거 세 개 다 더해도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 진상인 거죠. 그것보단 이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세 개가 나왔다 그러면 가운데 걸 x로 잡는다라는 거 분명히 고등학교 때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더듬으세요 이거.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하지만요. 4개짜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연속하는 짝수 혹은 홀수. 연속하는 짝수 홀수 4개가 나온대.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 짝수니까 만약에 짝수라 그러면 하나는 2x, 다음 거는 2x 플러스 2, 2x 플러스 4, 2x 플러스 6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잡으면 또 4개 합구하세요. 그럼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쪽 걸 하나를 빼기로 봐줄까? 하고 2x 빼기 2, 2x 플러스 2 하는데 하나 더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나와요?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럼 또 짝꿍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4개짜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조금 신기한데요. 짝수 홀수니까 꼭 차이는 몇 칸씩 나죠? 2칸씩 나요. 2개씩.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세 번째 수를 x 플러스 1 요렇게. 그러면 2칸이 띄었기 때문에 2가 플러스 2가 됐기 때문에 얘가 짝수면 얘도 짝수야. 얘가 홀수면 얘가 홀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짝수냐 홀수냐 결론이 나오면 가운데 두 개를 액마1과 액풀1 이렇게 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2칸 띈 액마3, 2칸 띈 액풀3 놔주면 싹 다 더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다 지워지면서 깔끔하게 또 4x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다고 뭐 가운데 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운데 수는 없으니까요. 4개짜리니까. 여기서 한 칸 뺀 게 이쪽 수고 여기서 한 칸 더한 게 이거다. 이런 식으로 뭐 추가적인 계산 한번 하긴 해야 되지만 훨씬 쉽게 나오죠.
제곱해도 중간항들이 다 지워진 형태로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4개짜리 할 때는 요 스타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5개짜리는 뭐 아까 보다시피요. 그 식으로 한 칸만 더 가면 돼요. 가운데 수 액마 1, 액풀 1, 액풀 2, 액마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5개짜리는.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48이래요. 그러면 x, x마 1 더하기 3개 수 놨어요. 이렇게 x 풀 1. 이게 48이래. 그럼 싹 다 더해주면 3x는 48.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x는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세 자연수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가운데 게 16이면 이쪽은 15, 이쪽은 17인데 더하세요. 그러면 32. 혹은 전체 48이었으니까 거기서 16을 빼도 32 나오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12번은요. 1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건 1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1쪽보다는 조금 다른 유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보통 1의 문제는 A가 뭐 며칠 걸린다, B는 며칠 걸린다 했을 때 뭐 A가 며칠 하고 그다음에 A, B랑 같이 며칠 하고 그럼 며칠 안에 끝낼 수 있는가 대부분 이런 문제인데요. 얘는 조금 틀려요. 하지만 1이라고 본다면 1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직원이 10명이 있을 때 총 25시간을 노동을 했죠. 해서 결론이 뭐가 나온 거예요? 곰인형 15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직원 10명이 25시간 동안 어쨌든 간에 그 에너지의 개념은 좀 아니지만 뭔가를 이렇게 막 주면서 쏟아내면서 150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1시간에 뭐 어떤 양을 일정하게 내놓는다고 해도요. 25시간 동안 일했다 그랬으면 10 곱하기 25에 해당하는 어떤 에너지가 나갔을 거예요. 에너지. 1시간 동안 얼마나 나간다 그러면 25시간 동안 10명 했으면 10 곱하기 25라는 에너지가 나갔을 때 몇이 걸렸냐면 150개가 만들 수 있었대요. 요렇게. 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럴 때 직원이 몇 명이어야 20시간 동안 300개 만들래?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X명이 20시간을 일했으니까 20X라는 어떤 에너지 같은 개념이 나갔죠? 그랬을 때 그 결론이 300개래요. 그럼 여기랑 여기의 비율만 봐주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150개랑 300개니까 뭐 당연히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됐잖아. 2배가 됐구나.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보다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2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250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몇이 나와야 돼? 에너지로는 500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X는 자연스럽게 또 몇이 나올까요? 25명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의 1의 문제랑 그 하루에 뭐 며칠이라고 막 이제 그런 문제랑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뭐 답안지 그대로요. 뭐 한 시간에 직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양, 그게 결국은 한 사람이 내놓는 에너지라고 보셔도 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답안지 풀이도 한번 보시고요. 더 빠르신 걸 택하시면 돼요. 13번이 이제 드디어 그 1인데요.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12일. 자, A는 12일 걸린대요. B는 16일이 걸린대요. 그럴 때 A가 먼저 4일 일한 후, 그 다음에 A랑 B가 합쳐서 같이 일을 할 때 대략이라네요. 대략 며칠 걸리냐? 이걸 구하래요. 그러면 우린 여태까지 어떻게 대부분 풀어왔었냐면요. 이거 그러면 A가 12일에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전체 1의 양을 우리는 1로 놓자. 이게 정석이었던 거죠. 1의 양을 1로 놓자. 그럼 A가 할 수 있는 하루의 양은 12분의 1씩이군. B가 16일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B는 16분의 1이군. 그 다음에 A가 4일 일했으니까 일단 12분의 4를 해냈고 A랑 B랑 합쳐서 12분의 1, 16분의 1씩 하고 이걸 며칠 동안 일해야 전체 1이 되느냐?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원래. 이게 정석풀이었죠. 근데 이렇게 가면 굉장히 뭐가 짜증나요? 분모가 짜증나요. 분모가. 그래서 요것도 빨리 하려고 요거는 지울게요. 일단은. 빨리 하려고 어떻게 바꿨냐면 1의 양을 1로 보지 말고요. 이 12와 16의 최소 공배수꼴로 봐주는 게 훨씬 빨라요. 10이랑 16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48이잖아요. 그럼 1의 양을 48로 봐보세요. 이렇게. 또 48이라고 봐보세요. 48이라고 보면 A는 12일에 끝나는데 그럼 A는 하루에 몇을 끝내라고 보는 거죠? 4를 끝내는구나. B는 16일이 걸린대. 그럼 B는 하루에
3을 끝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그 다음에 A가 4일을 일했대. A가 4일을 일했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 4 곱하기 4. 일단은 하루에 40끼리 하는데 4일을 했으니까 16을 끝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나머지 32를 A랑 B랑 합쳐서 하루에 몇씩 가죠? 하루에 7개씩 할 수 있어요. 7개의 양만큼 할 수 있는 거죠. 7개의 양만큼 X1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X는 얼마가 나오냐면 7로 나눠주면 7과 7분의 32인데 요거 대충 대분수로 표현하면요. 4와 7분의 얼마죠? 28이었으니까 4 정도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요 상태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A가 4일을 일했고 A랑 B랑 같이 합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일해야 되는 날이 4와 7분의 4일이래. 그러면 4 플러스 4와 7분의 4 정도 되니까 대략 8과 7분의 4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8과 7분의 4일 정도면 모든 일이 끝나요라고 금방 나오게 돼요. 계산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 지저분하게 분모 나오고 막 분모끼리 통분하고 그런 경우도 없고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8과 7분의 4일 정도니까 대충 뭐 9일 정도 잡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힌트는 팁은 1의 양이 나왔다 그랬으면 이 두 녀석의 최소 공배수를 잡고 하루당 얼마씩 하느냐를 분모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자연수 형태든지 이렇게 훨씬 빠른 거예요. 좋고 편하고 생각하기 쉽고요.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진행할게요. 14번이고요. 도지는 2년 만기 연율 20%래요. 와우. 150만 원을 예치하였다. 2년 후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냐 그랬네요. 2년 후 받게 되는 이자 금액이 얼마네요. 말 조심해야 되겠네. 일단은 150만 원을 예치를 해놨대요. 그럼 1년 후면 얼마가 돼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원리학계 계산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뭘 곱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1.2를 곱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1년 더 있으면 이걸 원금으로 보고 계산을 다시 한번 1.2에 해당하는 곱을 곱해라. 이게 복리 계산이죠. 그래서 150만 곱하기 1.2가 제곱이 되는 형태일 거예요. 단리는 뭐였죠? 한번 뭐 어차피 농협이니까요. 네. 복리 단리 150만에 이자가 20%라고 해도 네. 얘는 한 번만 곱하죠. 이렇게. 근데 이 계산이 이렇게 진행하면 조금 어렵고요. 이렇게 계산하죠. 150만 플러스 150만 곱하기 0.2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년 더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단리는요. 맨 처음에 원금은 계속 고스란히 가만히 냅두고요.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더 추가된 거죠. 이 이자만 한 번 더 준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달 후에. 그래서 복리가 훨씬 이득이었다.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답은 당연히 요 녀석이고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넣었던 150만 원은 빼야 이자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럼 150만에 1.2의 제곱인데 1.2의 제곱이 얼마인가요? 1.44죠. 12의 제곱은 144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럼 이제 150만을 1.44를 곱할 거예요. 얼마죠? 0, 0, 2 올라가고 6. 그러면 똑같이 600, 그 다음에 150 쓰면요. 21600 이렇게 나오겠네요. 21600에서 이거 만이에요. 아, 소수점이 두 자리가 있군요. 네, 216만이네요. 거기서 맨 처음에 넣었던 150만을 빼야 이자 소득이 나오겠죠. 그래서 66만 원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실게요. 네, 15번 보실게요. 문제 먼저 지우고요. 네, 15번은 표를 보죠. 자, 계산식을 완성하래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총 5개의 지문이 있어요. 질문이.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보면요. 쿠키 84개를 A, B, C, D 4명이 가져갔다. 그리고 뭐 A와 B의 쿠키의 B가 2대 3이고 B와 C의 쿠키의 B는 5대 4면 C는 D보다 쿠키를 14개 더 가져갔다. C가 가져간 쿠키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식인데 완성하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제가 좀 해보고 싶은 내용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식은 지금 전체 몇 개가 있는 거죠? 네. 1개, 2개, 3개, 4개가 있네요. 그죠? 네. 식이 4개가 있어요. 식이 4개가 있으면 문자 4개는 당연히 풀려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문자 4개면 식도 4개면 당연히 풀려야 되는 거고요. 혹시 문자는 3개인데
식은 두 개예요. 그럼 풀릴 수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A, B, C에 관련된 건데 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했었죠? 이 세 개의 문자 중에 한 문자로 두 개의 식에서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A는 무슨 B, C는 무슨 B. 그러면 적어도 여기가 뭐 2B, 뭐 3B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A 대 B 대 C 정도는 구할 수 있죠. 그 식에서는요. 그래서 꼭 뭐 4개였을 때 4개여야 돼, 3개였을 때 3개여야 돼.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 유형상 어떤 B로 가서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답니다. 뭐 이런 거요. 이걸 구하세요. 그랬다면요. 어떤 특이한 또 B를 구하세요 했다면 각각 집어넣어줘서 뭐 2B, 3B, 그냥 B 써주면 뭐 B제곱 지워지면서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죠. 참고하시고요.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A, B, C가 가장 쿠키 개수가 아까 A, B, C라고 했대요. A 대 B는 2 대 3이래요. B 대 C는 5 대 4고 그 다음에 D는 뭘까요? C는 D보다 쿠키 14개 더 가져갔대요. 그럼 당연히 뭐 기억식은 되게 쉽네요. C는 D보다 14개 더 가져갔대요. 그럼 그것만 적어놓으면 되죠. D는 뭐가 나와야 되죠? C보다는 그러면 14개가 적게 가져갔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은 B를 변형한대. 쫓아가서 B 대 C는 5 대 4잖아요. 그럼 B 대 C는 5 대 4라면 계산할 때 언제나 이렇게 안항, 내항과 외항을 곱하죠. 그러면 5C는 4B인데 여기서 B는 하고 정리를 한 걸로 보아. B는 하고 정리한 걸 몰라 4를 내린 거죠. 그럼 B는 얼마예요? 4분의 5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4분의 5. 총에 같이 풀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를 A에 대입하래. A에 대입하래. A는 식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A 대 B는 2 대 3일 때 계산해주면 2B는 3A니까 여기서 B가 지금 이걸로 나왔다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라는 표현이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이 녀석 4분의 5C를 했더니 3A가 나온다. 이때 A로 정리하세요 그랬으니까 A로 쓱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계산해서 2분의 5고 3으로 나눠주니까 A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6분의 5C라고 나오네.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또 6분의 5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A'가 어디 있죠? 여기군요. A-B-와 C를 D에 대입하면 요 식에 다 대입해버렸대. 그러면 한 문자로 일단 정리가 막 됐네요. 그래서 일단 C로 풀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요 식을 정리했더니 양변 6과 4의 최소 공배수는 12, 12, 12로 바꿔줬더니 일단 위에 건 다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더하면 24에 요거 더하면 25죠. 25 더하기 24면 49네요. 그럼 12분의 49의 C가 요거 계산했더니 98이에요. 49의 2배죠. 98. 어차피 지워질 거야. 12 올라가면 C는 24 이렇게 나오겠네. 이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12분의 49 그 다음에 C는 24. 그냥 뭐 구했으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네요. 검사할 시간도 없을 거고요. 저희는 여기서 솔직히 여기서 그냥 곧바로 A를 구해내도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A는 3 나눠줘도 돼요. 굳이 여기까지만 안 쫓아오고. 계산 어쨌든 간에 빨리 할 수 있는 길은 빨리 해야 되니까요.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결코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적인 개념이죠. 다음 표 한번 볼게요. 다음 표는 이제 표 해석인데요. 자료 해석인데 25에서 54세 기혼 비취업 여성 현황과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에 관한 자료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옳은 것은 적혀 있어요. 네, 그래놓고 뭐 이제 등등등 이렇게 그 다음 표를 봤을 때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유가. 그래서 이제 보기가 1번부터 보죠. 25세, 29세 기혼 여성 중 취업 여성은 50%가 조금 넘는다 그랬네요. 그럼 25세부터 29세까지요. 그래서 자 기혼 여성 중이래요. 그럼 이게 기혼 여성이니까 570. 여기 뭐 단위가 1000명이니까 57만 명이네요. 57만 명 중 취업한 여성이 반이 넘는데요. 근데 여기 비취업이 이미 반이 넘어 있죠. 306이니까. 어림산 해도 그냥 반 넘어 있으니까 얘가 50%가 넘으니까 당연히 취업한 사람은 50%가 조금 안 된다. 혹은 뭐 좀 적다.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맞는데 얘는 조금 넘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네, 당연히 금방 볼 수 있어요. 2번은요. 기혼,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는
그 표는 안 나있죠? 다음 표에서 봐야겠네요. 그러면 자, 기혼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래. 그러면 전체 네, 전체 2,905네요. 290만 5천 명이에요. 그 중에서 육아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지했던 비용이 20%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요. 어림산으로 한번 해봐요. 어림산으로. 이거 3,000이라고 봐도 이거 500이라고 봐도 대충 6분의 1 정도 나오니까 이거 뭐 한 16점 몇 %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0%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라 생각하셔서 틀리다 해도 되는데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네, 이건 작고 이건 좀 크니까요. 한번 나눠보죠 뭐. 0.2905로 나눠야 되니까요. 2가 안 돼요. 1밖에 안 되고 2905 여기 0을 쳐줘야 되죠. 그럼 계산해주면요. 2, 4, 7, 5 이렇게 나오겠죠. 24750 그럼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8 나올 수 있을까요? 8 해주면 70이고 8이 16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8 해보죠. 8, 5, 44 8, 9, 72 7 올라가고요. 8이 16 16에다 7도 하니까 23 나오죠. 이렇게 1, 5, 1, 0, 0 대충 계산해도 5는 나올까요? 5 나오겠네요. 네. 0.185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18.5% 정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20%다. 비중은 20%다. 틀리죠. 네. 미묘한 차이도 아니고 그냥 틀리죠. 이 정도면. 그래서 2번은 띵 하는 거고요. 3번은요. 기혼 여성의 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랬네요. 기혼 여성의 수는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위에 표인가요? 죄송해요. 네, 여기 있군요. 기혼 여성은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봤는데 여기까지는 잘 늘어났는데 50부터 54세는 어떻게 됐죠? 네, 뚫었네요. 기혼 여성의 수는 연령대가 높아 늘어나고 있다. 그럼 여기가 틀린 말이죠. 네,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보나마나 답은 4번이겠죠. 1번, 2번, 3번 아니까 답은 4번. 근데 저희 심리상 이거 맞는지 이제 보고 싶기는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시간 없는 싸움에서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 손해보는 짓이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곧바로 4번 체크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해석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보실 때 거의 4번까지 보게 하는 문제도 은근 많아요. 그래서 보기를 거꾸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거꾸로 가볼까? 이건 첫 번째 것부터 하고 이건 중간적부터 할까? 이건 그날의 운이겠죠. 어찌 보면. 그래도 그 운이 많이 맞는 날이면 빨리 푸는 거고 많이 안 맞는 날이면 늦은 거고 그런 개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면 1, 2, 3, 4 할 때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생각입니다. 네. 4번은요. 35세, 39세 기혼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 중 결혼이 개인 가족 이후에 차지하는 비율이 45% 이상으로 가장 크다 그랬네요. 뒷표인데. 네, 한번 보죠. 35에서 39세래요. 요 라인이고요. 네. 요 라인에서 경력 단절 사유 중 결혼이 개인 가족 관련 이유에서는 45% 이상으로 가장 크대요. 일단 여기 안에서만 보는 거니까요. 224를 쫓아갈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전체 457분의 224라면요. 상식적으로 이거 2배 해주면 448인데 그럼 457과 어주 비슷하잖아요. 그럼 얘는 약간 50%가 안 되는 녀석이겠구나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게 한 45% 이상이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의 말이겠죠. 네. 그 45%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가장 크다.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이 같은 경우는 시간 아끼려면 1, 2, 3번을 딱 보자마자 곧바로 답을 적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4번 딱 보고 이건 4번부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더 빠르신 거고요. 다음 거 볼게요. 공항별, 운항 및 수송 현황이라고 나왔네요. 17번 문제인데. 네. 또 보기부터 보죠. 자, 여객수가 가장 많은 공항부터 순서대로 나가면 광주공항이 5번째다 그랬네요. 여객수 가장 많은 거 보면 1등, 2등, 3등, 4등은 여기고요. 5등은 거긴데 여기겠네요. 광주 맞네요. 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1번은 일단 패스. 2번은요. 운항편수, 여객수, 화물량 모두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는 아닐 확률이 높아. 이런 개념 좀 서죠. 그러니까 모두 인천공항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김포 김해공항 순이다 그랬어요. 그럼 운항편수, 여객수, 화물량 모두 인천이 맞냐? 봤더니 운항편수는 당연히 1등이네요. 여객수도 1등이고 화물량도 1등이네요. 에이씨, 이건 맞네요. 하지만 뒤에 게
이상할 것 같은데 김포 김해공항순이다. 그럼 얘네들도 전부 다 모두라는 적용이 돼버린 거죠. 모두 다 많은데 그 다음이 김포 김해공항순이다. 그러면 자 김포를 딱 봤더니 김포는 네, 운항 편수는 2등이 맞고요. 여객수도 2등이 많은데 어이구 여기도 2등이 많네요. 화물량도. 맞는가? 근데 3번을 봤더니 3번이 김해공항은 아니죠. 뭐 여객 운항 편수만 봐도 여기가 3등이고 여객도 여기가 3등이고 화물량도 여기가 3등이죠. 네. 어찌 보면 네, 모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여기서 순서를 잘못 보았다고 이게 답이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모두라는 말이 나왔을 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부 다 성립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약간의 팁이 될 수 있는데요. 문장 가운데. 전부 다 될 거야. 전부 다 될 거야.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게 많은데 지금 요 경우는 다 되네요. 네. 3번 같은 경우는요. 인천공항의 운항 평수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인천공항의 운항 평수가 전체 운항 편수 차지하는 비율은 약 39% 정도이다. 그러면 전체 운항 편수 52,822분의 네, 인천공항이니까요. 28,818. 그러면 52822분의 20818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략 요 정도 끊어둬도 되겠죠? 어림산. 여기서 요렇게 어림산 21, 53 어림산 대충 50대 20 어림산 40% 정도 어림산 가능하시면 해도 되고요. 근데 일단 확실히 2번이 틀렸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래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실제 나누는 거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확히 하려면요 나누는 것도 나쁘진 않죠.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때는 어림산이 확실하고 어느 때는 그냥 계산이 빠르고 뭐 어느 때는 정말 해야 되고 그런 게 정말 각각 모든 경우가 다 달라서 말씀은 드렸지만 어림산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빨리 어림산으로 해서 대충 보고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판단하시는 거는 역시 여러분들의 결정이고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당연히 빨리 푸는 길이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를 만약에 빨리 풀 거다 그러면 어림산을 저 같은 경우는 했을 것 같아요. 40% 나왔으니까 대충 39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김해공항의 여객수는 광주공항의 여객수의 6배 이상이다. 그럼 뭐 김해공항의 여객수는요 광주공항의 6배 이상이래요. 그럼 129 곱하기 6 해주면요 129죠. 이것도 곱하기 저 같은 경우는 하면 130 했을 것 같아요. 780? 780 훨씬 넘죠. 6배 이상이다. 그러면 큰 수로 봐도 넘으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요렇게요. 그래서 꼭 깨알 같은 그런 뭐 깨작깨작하는 계산도 분명히 필요는 하지만 어림산으로 가능한 건 다 어림산으로 하셔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지각 능력 검사인데요. 이거 어찌 보면 이 영역은요 기출문제 나와 있긴 하지만 뭘까요? 빨리빨리 갔냐 안 갔냐 뭐 그림이 몇 개가 틀리냐 글자 몇 개 틀리냐 같은 건 몇 개냐 이 문자가 여기 들어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유형이 많은데요. 제일 빨리 풀어야 되는 영역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팁들이 있냐면요. 이 문제를 좀 빨리 풀게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풀게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좀 몇 개 단위로 한 4, 5개 단위로 잘라놓고 보는 게 가장 정확은 해요. 당연하죠. EIEO 같네. WKD9 같네. 8QMB 같네. 90EP 같네. OM 같네.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없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시간은 없는데 이거 긋고 있는 것 좀 그것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보면요. 이쪽하고 왔다 갔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쪽을 가려버리세요.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얘를 조금씩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맨 처음에 없던 걸로 보고 EIEO 그리고 저쪽으로 보는 거죠. 그때 한 손으로 어차피 이거를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이쪽 손으로는 세는 거예요. 몇 개 틀렸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EIEO WKT98 QMP902 공보 POM 이런 식으로요. 하면 틀린 게 없네. 그럼 0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4개 체크하는 그 시간보다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빨리 푸셔야 되니까 여러 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 팁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쪽을 가려놓고 이렇게 넘겨갈 때 내가 이쪽하고 이쪽이 눈이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저는 일단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시면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가날 더디 이것도 4개짜리로 잘라놓으면 완벽하게는 풀 수 있어요. 이렇게 4개짜리로 먼저 잘라놓고 이렇게. 그럼 일단 가날 더디 히 요거 다르죠. 네, 하나. 네, 왕준 삼너 같네요. 지약 달가인데 치약 달갸 틀렸죠? 여긴 뭉이고 또 뇽이래요. 그럼 틀린 것만 요렇게 네, 여기 히였죠? 세 개가 나오네요. 맞나요? 네. 근데 이렇게 선을 안 그시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손을 한쪽 이렇게 펴내고 네, 틀린 거 체크하려고요. 가날 더히 왕준 삼너 치악 달갸 뇽 이런 식으로 저는 잡았거든요. 여러분도 편하신 쪽으로. 네. 어쨌든 빨리만 풀면 되는 거니까요. 제대로 보려면 네. 일단은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정확은 합니다. 네. 4개씩 나눠서, 뭐 5개씩 나눠서요. 한 문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요. 이렇게 4개씩 또 잘라보고 한번 보죠. 하나씩 보시면 될 거예요. 네. 4개. 여기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같고요. 같고, 여기는 매산자인데 여기는 선자가 나와버렸네요. 네. 요거 좀 틀렸죠? 2개 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건 같고요. 그래서 뭐 틀린 거겠어 2개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역시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같네. 틀렸네. 하나. 틀렸네. 이렇게요. 네. 여기도 한번 보죠. 4번도요. 4개씩 잘라보죠.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요.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ANEJ니까 ANEJ 똑같아요. D 다음에 이제 한문들이 나오죠. 한문 똑같아요. 937인데, 837이 틀리죠. 네. 그 다음에 R하고 마지막 것까지 뭐 똑같아요. 여기에서, 여기도 틀렸네요. 네, 5도 틀렸죠. 제가 놓칠 뻔 했어요. 네. ANEJ, D랑 O랑 틀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달린 건 당연히 뭐 2개 될 것 같고요. 정확히 하려면 칸 채워서 하는 건데, 모르겠네요.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요렇게, 네. ANEJ, O, 하나, 이렇게, 9, 8372, R, 이렇게.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을 택하든 여러분이 빠른 걸로 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네. 요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게 무슨 팁이 있겠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요것도 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표 하나 주어지고요. 1, 2, 3, 4, 5, 6, 7, 8, 9, 10, 뭐 A, B, C, D 이렇게 다 각각의 하나씩 저희 자음과 모음을 매치를 시켜놨죠. 이렇게. 요 내용도 뒤에 가서 정확히 많이 볼 텐데요. 매치를 시켜놨어요.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대부분은요. 뭐가 같아요? 앞에 게 똑같아요. 앞자 똑같은데 나 이거 어차피 앞자 해석해봐. 2 나올 거야. 2, 8, 5 해석하래요. 8, 5. 그럼 이거 당연히 2잖아요. 이거. 그럼 못하러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것만 딱 보면 다 다른데. 그럼 이런 문제 빨리 풀려면 뒤에 거 먼저 보면 되겠죠. 이렇게 뒤에 것만. 대충 보니까 8하고 F가 나왔네요. 8은 이응이고 F는 얼마야? F는 아잖아. 그러면 맨 끝말이 아구나. 그럼 아이씨 이탈리아네. 금방 구하네. 이렇게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징 있는 거를 잡아가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요것도 막아주려고. 요거까지는 되네요. 이것도 보세요. 노. 거의 노로 시작하죠. 그럼 얘는 분명히 노일 거예요. 그럼 이거 구해봤자 느리잖아. 그럼 차라리 요 맨 뒤에 걸 구해버리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I를 한번 구해볼게요. I가 얼마예요? I가 모음이니까 앞에 것까지 가야 되겠네. 2. 이게 히읗이고, 이게 열이에요. 볼 것도 없이 협 들어가는 거겠죠. 뭐 농협이니까. 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뒤쪽 걸 먼저 보는 게 훨씬 빨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것도 보면요. 주주로 다 시작하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뭐 중이든 붙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만 봐주면, 또 다 틀리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 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O랑 O를 보세요. O는 2고요. O는 미음이래.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끝나는 걸 고르면 되죠. 중심이죠. 볼 거 없어요. 7도 뭐 당연히 쉬우시겠지. 뭐 이러면서. 금방.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기 좀 보시고, 그럼 난 맨 뒤에 거 구해야겠어. 만약에 맨 뒤에 갔다 그러면 당연히 맨 앞에 걸로 가겠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가 네, 마마인데, 이게 조금 거슬리죠. 사사, 둘 다 똑같아. 앞뒤가 똑같아. 그러면 여기는 가장 중간 것만 조금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한번 요거 한번 구해볼까? 6H6? 6이 비읍이래요. 볼 거 없죠. 네. 비읍에. H가 뭐예요? 당연히 어겠죠. 비읍이니까 법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법 나오는 거는 당연히 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금방 체킹할 수 있으면 빨리 체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네. 추리능력 검사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 27쪽이고요. 추리능력 검사는 숫자 배열이 있어요. 숫자 배열이 있는데 다음 숫자는 무슨 숫자냐? 지금 이건데 그 우리가 수열 같은 거에서 많이 했고 혹시 그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나 국민학교생은 없겠죠? 초등학교 다녔을 때 이렇게 뭐 중간 다음 수를 구하세요. 뭐 다음에 다음 수 구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어찌 보면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네, 구하시는 아주 크게 막 이건 너무 이질적이야 그런 영역은 아닌데요. 요새 너무 다양해져서 이제 규칙들이 좀 다양해져서 규칙들을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고요. 그 이외의 규칙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잡고 있으면 시간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어떤 몇 개들의 공식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그 공식들만 쓱 기억을 하고 있는 수준에서 보고 다 적용을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그 문제는 어찌 보면 신유형인 거죠. 신유형인 거 어찌 보면 내가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하나 푼다고 나머지 풀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꼭 이 유형을 몇 개를 외워놔서 이거 적용 안 돼. 아이씨, 그럼 몰라. 패스.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 풀었다고, 아, 맞았어. 쾌감은 있겠지만 나머지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걸 버리고 나머지를 맞추는 게 낫죠. 그래서 꼭 정형화된 몇 개의 풀이가 있으니까요. 이건 다음에 그 뒤쪽에 가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 때요. 기출 말고 저쪽 뒤에 가서 설명 다시 드릴 때 정확히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을 찝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네. 그 다음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네. 요렇게 밑줄이 3개씩 그어져 있네요. 요 3개씩 그어져 있다는 소리는 요 나름 힌트죠. 3개에서 뭔가 너네들이 계산을 다 해봐.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5랑 8은 연결되지 않고 뭐 이런 개념 같네요. 그러면 2, 7, 5. 혹시 여기서 이걸 뺐나? 봤더니 9에서 8 빼도 하고 9가 나오지는 않죠. 그럼 당연히 아닌데. 13에서 3, 이건 좀 그러네요. 어떻게 갈까요? 조금 어려운 예예요. 갑자기 이걸 곱해보고 싶었어요. 왜 곱했는지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2, 7에 14죠. 근데 5가 나올 수가 없어요. 14에서. 근데 어라? 자리를 더하니까 5가 나올 수도 있네. 혹시 설마 맞아요. 해봐야 돼요. 8, 9, 70인데 어라 계산했더니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정말 짜여진 각본이구나. 곱하면 얼마죠? 39니까 두 개의 수를 더해주면 얘가 얼마가 될까요?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유형을 조금 알아놨어야 두 개 곱했을 때 자릿수.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곱해서 그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녀석의 자릿수의 합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게 공식이에요. 자릿수의 합. 그것도 나올 수 있구나. 그걸 갖고 있었다면 곱해놓고 혹시 자릿수의 합인가 하고 봤더니 맞네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유형을 좀 풀어보셔야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두 번째 거는요. 2, 5, 11 그 다음에 3, 9, 28 6, 7 가로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도 감사하게 3개씩 이렇게 좀 그룹이 젖어 있죠. 네. 2, 5, 10, 11 3, 9, 27 20, 딱 보이시죠? 네. 곱한 다음에 1 더하라는 소리구나. 앞에 거 2개 곱한 다음에 더하기 1 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42에다가 1 더하니까 당연히 40, 네, 3이겠구나. 판단하면 되는 문제네요. 2번은 조금 간단하고요. 3번은요? 3번은 드디어 이제 그게 없죠. 이젠 조금 연속이 된답니다.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대충 이제 많은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배가 정말 잘 돼요. 몇 배, 그 다음에 뭘 더하고 몇 배 이런 거 더하고요. 일단은 3에서 7이 됐다는 소리는 2배, 7에서 16이 됐다는 소리는 2배, 16에서 35 2배, 2배 얼추 비슷하죠. 그럼 일단은 2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몇을 더하면 되죠? 1을 더하면 7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7에다가 또 2배를 해보자. 그 다음에 1을 더해야 되나 봤더니 14에서 1 더하면 16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몇을 더했지? 1을 더했네. 혹시 더해주는 숫자는 또 늘어나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2배 하자. 16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2 할래? 3 할래? 3을 해야 35 딱 나오죠. 그럼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나온 거죠.
앞에 거에서 2배에서 첫 번째 건 1, 2, 3, 4, 5, 6을 더해 가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네, 여기가 1 더했고 2 더했고 3 더했고 여기는 4 더했고 여기는 5를 더할 거고 여기 가려면 6을 더하게 되겠죠. 그럼 2배인 306에서 6을 더하니까 답은 뭐 312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네,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 것도 많답니다. 뒤에서 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요, 영어로도 나왔어요. 영어로 나왔는데 이건 뭔 소리예요? EH, F, J, 그 다음에 HM, 그 다음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허허, 뭐 어쩌라는 거죠? EF. 여기는요, 우리가 영어 ABCD를 쫙 써 놓으면요, 각각 첫 번째 걸 1, 두 번째 걸 2, 세 번째 걸 3, 이렇게 잡아 버릇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 문장들이에요. 어찌 보면요. 그래서 영어는 그런 형태로 잘 나와요. 그래서 외워야 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G 이렇게 나오겠죠. 총 몇 개가 나오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에 하나니까 26개죠. 그럼 26개를 각각 번호를 매기는 거야. 너는 1번, 너는 1, 너는 2, 너는 3, 너는 4, 너는 5, 6, 7, 8, 9, 10. 5개씩 자르는 이유는요. 여기가 10, 15, 20, 25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 Z가 26까지. 11, 12, 13, 14, 16, 17, 18, 19. 그 다음에 21, 22, 23, 24 이렇게 잡아 놓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 하나씩 매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2는 몇이야? 5. 얘는 5래요. H는 몇이야? 8이래. 8. F는 몇이랴? 6이래요. J는 몇이래요? 10이래요. H는 다시 8이고요. M은 몇이죠? 13이래요. 여기서요, 만약에 F로 갔다. 그럼 한 바퀴를 돌고 26, 27, 28, 29, 30, 31, 32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요. 오히려 한 바퀴를 뒤로 돌고 와서 그 숫자일 수도 있어. 이런 식도 나오거든요. 지금은 일단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5, 8, 6, 10, 8, 13 이렇게 적혀 있다면 자, 몇이 더해진 것 같죠? 3이 더해진 것 같고 여긴 몇이 빼졌어요? 2가 빼진 것 같고 여기는 4가 더해졌고 또 2가 빠졌고 어라 3에서 2 빼고 4에서 2 빼고 그럼 당연히 여기 5 더하고 2 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죠, 금방. 플러스 5 딱 맞으니까 아하, 너는 빼기 2일 거야. 그럼 11이 적히면 되겠죠? 그럼 11에 해당하는 K가 적히면 되겠네요. K 이렇게. 이해는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는 뭐 어차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거 다 쓰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라인 하나만 좀 기억을 하세요. 요 라인. 영어로 그냥 좀 발음이 조금 거시기 한데요. 이조티, 네. 에조티, 뭐 인조이랑 참 비슷하긴 생겼는데 틀리고요. 이조티라고 외워주고요. 얘가 각각 이쪽 끝에 50, 15, 20, 25구나. 그 정도는 기억을 해줘 놓으면 금방 찾지는 뭐 이렇게 빨리 찾지는 못하지만 왜냐면 다 써놓는 거는 빠르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A, B, C, D, F, G, H 그거는 금방 볼 수 있긴 하죠. 중간중간에 몇 개만 골라낼 거라면요. 그래서 이쪽 거를 외워주시는 게 그나마 요거 빨리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빨리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요. 5번 한번 볼게요. 일정한 규칙을 찾아 그 물음표 안에 들어갈 말로 고르세요. 그랬네요. 역시 이것도 수열을 네모칸 형태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어떤 규칙 하나만 찾아내서 적용을 시키세요인데 문제가 얘는 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1, 115, 103, 109래요. 요렇게.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알아내라고 하는데 여기 알아내려면 일단 요걸 봐야지 여기를 뭔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봤더니 어라 빼기 6인가? 이것도 뭐 빼기 6인가? 여기는 더하기 6이네. 여기는 뭐 빼기 18인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마이너스 18 맞네. 더하기 6 맞네.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여기도 마이너스 6. 고사이 똑같다라는 조건 하에 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 해주면 당연히 얼마예요? 7에서 6을 빼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엄청 쉽습니다만은 뒤쪽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뭐 이런 거 풀어보면요. 좀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연습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출문제는 풀어보셨고요.
이쪽부터 이제 다시 저랑 같이 정확하게 좀 체계적으로 같이 팁 같은 거 같이 배워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